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DN 뉴스입니다. 전북 임실군이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 제공 사업을 실시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절반가량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데요. 첫 소식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임실군이 빈집을 활용해 반값 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새롭게 단장해 주변 시세보다 절반가량 낮은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빈집 소유자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1,2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되며 입주자에게 5년간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주택을 임대하게 됩니다. 입주 대상은 기존 저소득 계층과 대학생, 신혼부부, 장애인 등입니다. 작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빈집 수는 100만 개가 넘으며 이 중 40%가 읍면 단위 지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 지역 빈집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려주는 수치입니다.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재활용하고 저소득 계층 및 귀농 귀촌인 등의 안정적 정착과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빈집 반값 임대 사업이 농촌 지역 빈집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DN 김경모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미세먼지 비상저감 장치를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과 인천에 긴급 3자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비롯한 서울형 조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따른 대중교통 무료 정책으로 하루에 50억 원을 지출합니다. 경기도는 서울시의 이 정책 때문에 하루 운임 손실이 3억 1천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포퓰리즘 정책에 경기도가 막대한 돈을 투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면서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늘 세 번째 대중교통 무료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최근 최저임금 및 금리 인상이 국내 경제 회복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보 등을 위해 3개 분야로 이루어진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급격한 경제 환경 변화 리스크에 취약한 기업과 개인을 선제적,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기업 지원, 취약계층 지원, 근로감독 강화 및 물가 안정 등 3개 분야의 서민경제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대구시의 종합대책에서 주목할 점은 대구형 청년내일 체험공제와 상생결제 시스템 확산 시행 등 5개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죠. 올해부터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최소 18% 이상 의무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2022년에는 30% 이상을 채용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앞으로 지방혁신도시로 옮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역 인재를 전체 채용 인원의 최소 18%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매년 채용 비율을 3%씩 늘려 오는 2022년에는 30% 이상을 채용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전체 200명 중 최소 36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합니다. 최대한 협조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서 이제 국가정보학과라든지 지적증명 관련 학과들이나 좀 기회를 좀 더 열어놓고 지역인재 의무 채용이 지역 균형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DN 김경모입니다. 충청남도 인권위원회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에서 추진 중인 인권조례 폐지 추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충남 인권조례는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주도해 지난 2015년 전북 개정 때는 35명이 찬성으로 통과시켰지만 도의원들이 일부 종교 세력의 주장에 편승해 조례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등 25명은 충남 인권조례가 도민들 간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에 따른 이견으로 갈등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며 폐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전라북도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북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난 16일 전북 청년내일 채용공제 업무협약식을 갖고 사업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은 공제에 가입한 기업에게 청년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만 15세에서 34세 미취업자로 가입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도내 중소기업의 정규직으로 채용됐을 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제 사업에 가입한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청년은 월 12만 5천 원씩 2년간 300만 원을 공제해 적립할 때 정부 지원금 1,300만 원을 함께 적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을 고용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2년간 정부로부터 300만 원, 지자체로부터 4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데요. 전예은 기자입니다. 최근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집단화, 흉포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성년자들의 경우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일반 형법이 아닌 소년법을 적용받으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법이며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 규정을 적용해 중범죄를 지은 경우에도 20년이 최고 형량입니다. 지난해 3월 인천에서 발생했던 초등생 유괴와 살인, 시신을 훼손한 주범 김양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대전에서 중학생 2명을 주먹과 쇠파이프 등으로 때린 가해자 2명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소년부 송치가 결정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각종 소년 범죄들이 잇따라 발생해 소년법을 폐지 또는 개정하자는 청원운동이 일면서 청와대에서 공식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소년법 폐지에 대해 청소년 상담사 A씨는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부가 이 소년법을 이용해서 만약에 안 좋은 일을 저질렀다 치더라도 대부분의 청소년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해서. K랜 전예은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16일부터 전라북도에서도 자치분권 개헌 촉구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김경무 기자입니다.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천만 서명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헌 논의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16일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개헌 촉구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서명운동에 담긴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 내용은 주민자치권 신설과 자치입법권 및 재정권 보장, 국회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 등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서의 위상을 세우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라북도는 2월 말까지 시, 군, 읍면 단위 민원실 서명부스를 운영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방분권 개헌 서명운동은 시도지사 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가 합의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운동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 서명운동에 관심을 갖고 꼭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방분권 개헌안은 1000만인 서명운동이 완료되면 개헌안 상정 전에 국회와 정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적인 내수, 창업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784억 원의 중소기업 수출 지원 예산을 투입합니다. 온라인 수출이나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 등이 확대되고 수출 바우처 참여기관에는 중기부, 산업부 외에도 농림부 등이 추가됩니다. 올해 수출 지원 사업은 온라인 수출 쇼핑몰 육성과 일자리 창출 기업 우대 및 수출 첫걸음 지원 도입 등을 중점 추진합니다. 전북 전주시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 중장기 문화정책 청사진인 2030 전주 문화비전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독립영화의 집 건립을 중심으로 전주를 대한민국 영화, 영상 거점 도시이자 세계적인 독립영화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연간 1000만 관광객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은 고유의 정체성을 살려서 지속가능한 관광지로 만드는 일에도 집중합니다.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도 문화, 관광, 체육, 농업 분야의 6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전략은 전국 최고의 문화예술 도시 브랜드 강화, 가장 한국적인 미래관광 중심 도시 전주 등입니다. 여성가족부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내일 이룸 학교의 교육과정이 확대됩니다. 올해 내일 이룸 학교 운영기관은 모두 8개소가 선정됐고요. 올해 훈련 과정에는 단체 급식, 바리스타 과정과 드론 운영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이 추가됐습니다. 훈련생으로 선발되면 직업훈련과 기숙사가 무료로 제공되고요. 훈련생은 출석률에 따라서 최대 월 30만 원의 자립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